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 노하우와 또 경험을 크게 늘려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10시 50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상황이 조금 많이 안 좋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좀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머리를 유연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글쎄요, 저는 개인들이 좀 겁을 먹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좀 고점이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을 갖다가 현실화 시켜주는 과정, 그것은 분명히 나올 만한 상황이었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아주 고점에서 플레이한 것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대부분 하락하니까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면 또 현실적인 대안, 또 대응,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머릿속에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제 채널과 함께 하신 분들은 뭐 우리가 4월달 조정장에도 그랬고요. 또 1월 말에 조정이 있을 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난해 또 10월에도 있었고요. 또 8월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그리고 살짝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 코스피 두 번째 양봉과 외국인 매수세 이 부분에 대해서만 기다려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돈 쓰고 평단 조절하고 또 매수 단가 낮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는 아무 때나 돈을 막 쓰게 되면 이런 경우에 돈을 막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주의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초록색 표시 이런 것도 이야기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걱정보다는 대응하는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코스피 두 번째 양봉을 기다리자. 지금이 여러분 시스템적 에러가 발생이 됐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GPU 관련된 부분도 AI 관련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이고, 단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버슈팅 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중화작용이 상당히 필요한 게 시장의 현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지수가 크게 더 눌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고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크게 눌리면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것들이고, 거기에 딸려있는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크게 눌려주면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눌리고 같이 눌려버리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예를 들면 슈팅에 해쳤다 치다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종목들 다 있긴 하겠지만, 제가 그냥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주가가 지수가 좀 눌렸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조금 높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목표 수익률을 갖다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10% 정도에 맞춰가고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눌렸다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6에서 8% 정도로다가 목표 수익을 좀 낮추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커버링을 좀 진행을 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화에 따라서 리포트 분리하는 내용들도 빨리빨리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펼쳐 나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유연한 사고방식, 그리고 항상 나는 이만큼 먹어야 돼, 아니면 이만큼이면 손절이야, 이런 개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손절을 아무 때나 치면 그건 또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종목별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수익을 또 많이 또 뽑아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은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있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있잖아요. 현금 비중.
비중 30%는 항상 유지해 나간다라는 것들인데 지금 저는 현금 비중률이 거의 한 45%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는 내용들 그것들도 체크하고 있으면 저는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를 갖다 잘 대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장이 좋을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 비중을 갖다가 뭐냐면 그러면 더 축소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은 자기 기준치를 두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11월 초에는 4종목 정도를 갖다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면서 그거는 다시 리포트폴리오를 진행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들이 다 현금으로 또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돈들 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정을 받는 것들은 충분히 또 커버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KB금융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금융, 보세요. 금리를 인하를 동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융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배당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또 대장주인 KB금융 우리가 드리블해 갈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홀드하고 가야겠죠. 신용증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직 정책적 모멘텀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만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조금 매물이 나온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사실은 그저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수익을 좀 하고 다시 아래서 잡아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어쩌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제가 쉬는 날이어서 충분히 싱킹을 못한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나 제가 생각할 땐 뭐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뭐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분야는 뭐 한 3, 4거래일 이내에 다시 매수가 또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뭐 제가 볼 땐 고민할 내용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오늘 실적 발표 괜찮았는데 주가는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뉴스에 팔아, 뭐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이 아래쪽에는 별로 던질 만한 사람이 없는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쎄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간 내용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평단 조절할 거예요. 우리가 또 잘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스타트한 거는 51만 원 이쪽에서 시작했다가 눌리고 들어와서 다시 49만 원 맞췄잖아요. 그리고 비중을 30%에서 다시 20%로 원복시키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이 아래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잡아주면 되죠. 뭐 비중 20% 업사이드 해서 평단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49에서 우리가 뭐 저 아랫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건 양봉자리와 외국인 매수만 우리가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낮은 구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번 저점 구간이 얼마였습니까? 예, 대략 보면 45만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럼 45만원에서 49만원, 뭐, 이렇게 평단 조절하면 우리 47은 맞출 수 있잖아요. 47이면 이쪽 하단 구간이에요. 21 라인.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크게 무리수가 없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여기서 한 번 더 쳐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매크로가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또 완화되고 나면 뭐가 좀 싸대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보고 또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그러려니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그림의 그러려니는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실전은 원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거 공략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서도 있잖아요. 뭐, 내가 수익이 좀 안 나고, 그렇게 답답해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시장에서는 때가 되면 받아주게 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오늘은 뭐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유한여행은 당연히 뭐 중국 유럽에 대한 마일스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좋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리포트 하나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내일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드리블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뭐 바로 11월 시작하자마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다 수익을 냈으니까 여러분 그거 정도 수준이면 우리 잘한 거예요. 그렇죠? 눈치를 잘 채고 한 것들이고 이제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두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멘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종목 비중 20%밖에 안 되잖아요. 자,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120일 라인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해 나가면 된다라고 또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실리콘투. 이 종목이 조금 사실은 좀 아리까리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 이거 실제로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방이 계속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는 이쪽을 훼손하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참고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하락 쪽 내용 쪽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다른 것들에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수가 5% 하락하는데 지수보다 하락을 덜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일단은 네거티브하게 보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장에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가 드리블을 또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또 이것도 우리가 평단 조절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220일 라인에 훼손할 것 같진 않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성숙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또 키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달 또 우리가 쇼핑 시즌이 있으니까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뭐 합니까?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두고 고려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회사에 대한 실적, 뭐 이런 얘기 할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매크로가 안 좋아서 조금 눌려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코스피 두 번째 양봉, 코스닥 두 번째 양봉 들어올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계속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 구간은 여기는 이탈을 했으니까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구간은 이탈선 커버링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국은 220일 라인 쪽에 더 가깝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종목이 지금 실적이 어때요? 저 실적 잘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좀 눌리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우리가 뭐 너무 고민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 하락도 일단 2단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비중 확대 진행하면서 평단 조절해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뭐 글쎄 워스트하게 한번 볼게요. 47 정도까지 보이네요. 그럼 47 정도까지 보이면 우리가 55 정도까지 죄송합니다. 54 정도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럼 이쪽 아래쪽인데 이 정도 아래쪽이면 동사에 예를 들면 지금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구간이니까 충분히 또 우리가 드리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죠. 이쪽 분야 같은 경우 지금 매기가 안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거의 2달 정도 쉬었으니까 2달 이상 쉬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좋은 종목은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거 왜 안 봐줍니까? 라고 또 이렇게 바람 불 때가 분명히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계절적으로는 조금 비수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에이펙 때도 크게 도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매물대 구간 마지막 구간이 여기도 있는데 이 라인이 지금 45만 원 구간이 나름 그래도 확실한 지지선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매수가 들어올 때는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 세게 들어올 거예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도 한 600억 정도 그래서 매수를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 안 쳤거든요. 다만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 쳤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연기금도 좀 매도를 쳤고요. 수익 실현을 또 연기금이 해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있었던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스템, 뭐, 제가 볼 때는 오늘 시장 반도체 중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 종목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제가 볼 때는 ISC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아래쪽에 들어와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비중 20번 더블업으로 평단 관리 진행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8만 원 정도, 8만 1,600원인가요? 제 머릿속엔 그렇게 기억이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한 7만 원 정도 온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세 들어오면 여기 더블업 하면 우리가 7만 3천 원 정도 때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아이디어 짜면 됩니다. 비중 10%였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여러분 종목별 비중 들어갈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방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서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중을 갖다가 잡아 들어갈 때 비중 초기 비중하고 평균적인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 다 되는 것들이거든요. 마크 시스템은 특별히 우리가 손댈 이유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HI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원전 관련된 부분 긍정적이죠. 근데 지지선은 여기에요. 4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여러분 5만 원에 잡았는데 지금 4만 원 내려왔어. 그러니까 4만 5천 원 맞춘다고. 지금 오늘 주가 정도 수준까지 맞출 수 있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우리가 승부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만 퀘스천 마크 달아보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 종목의 시장 컨센서스는 6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심지어 높은 데는 한 8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원전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은 버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평단 조절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자, 44,000원, 5,000원, 이 정도 때만, 여기 이 라인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120일 라인이고요. 충분히 예를 들면 수렴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봉은 지멋대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일봉이 바로 시장을 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보면, 아니,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 그런 매수들 들어올 땐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전에 대한 모멘텀 들어온 때가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수익 내고 여기도 수익 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들인데 그러면 이 라인 들어오면 우리가 또 스트롱하게 잡아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중 40%로 확대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대기해 주시면 돼요. 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코스피 두 번째 양봉과 또 종목별 매수세 이런 것들 시그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음봉일 때 절대 뭐합니까? 평단 조절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강퇴시켜 버릴 겁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다 막 비중 막 50%, 70%씩 때려박는 분은 제 채널하고 성향이 안 맞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세요. 왜? 자꾸 민원을 넣거든. 옳지 않거든. 난 언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큰 욕심을 부리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시장 상황 다 대응해 가면서 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 점 생각해 주시고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조금 제가 우려돼서 이야기 드리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장이 갑자기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한 달 동안 여러분 모니터링만 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째 평단 조절해서 들어갈 때 그때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또 되실 거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저보다 여러분들이 유리하다. 뇌피셜만 작동시키면 크게 또 득을 볼 수도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HVM도 오늘 뭐 시장 상황 대비해서 선방하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더 이상 뭐 항상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죠. 매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매물대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뭐 아이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이 일단 모멘텀이 들어와줘야지 같이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캐파가 늘어났으니까 실적은 좋아진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잖아요. 23,800원이나 25,500원이나 떠내려가야지. 적어도 10% 이상 하락을 해줘야 뭐합니까? 평단 조절하는 거고요. 중간에 저렇게 교차하고 있고 교전을 펼치고 있는 공방이죠. 수급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손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FT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네요, 여러분. 6,220원에 비중 30%인데, 글쎄, HEV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적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동사에 대한 시장에서 반응은 지금 매물인데, 이게 사실은 그런 거죠. 최근에 올라와가지고, 자동차 관련된 쪽은 급등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그런 거죠. 제가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이 종목을 갖다 그냥 볼 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회사의 내용을 보고 하는 건 아니다. 그냥 뭐 한다? 그냥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볼 땐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 대응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라인이 지지선이죠, 여기가. 그죠? 예, 지금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충분히 또 양봉 들어올 때 체크해 보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면서 평단 조절을 좀 맞출 텐데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비중 60%로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고요. 비중 한 50%로 다 맞춰서 가는 것이 정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진 자리, 오백 자리가, 요가 무너진 자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요 자리까지만 맞춰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겠죠. 여기 한 5,250원 요 자리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는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앞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거. 특히 이제 북미 관련된 부분에서 영업이익률 늘어나면 PER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여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아마 영업이익률이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계산할 때 5% 정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종목이 한 7, 8% 정도 올라가면 리레이팅 할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다 뭐 버릴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당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윗단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심한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 정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 맞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쌀 때 우리가 다 또 드립을 하고 올라오는 내용도 체크해 주면서 기다려 주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록딜 뉴스가 또 나와버렸네요. 그동안 그 보호해소 물량 다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블록딜을 또 질러버렸습니다. 블록딜 가격이 6만 24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만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올라오면서 제가 양봉 들어오고 매수, 오늘은 매수하면 안 돼. 그쵸? 않겠습니까? 왜요? 오늘은 지금 그냥 누구나 다 던지는 날이니까. 그렇다고 이거 과감하게 이렇게 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 쓰는 거는. 근데 혹시 아니면 어떻게 좀 더 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쓸 때는 힘이 받쳐줄 때니까,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을 때 내려가는 걸 갖다 이렇게 집어드는 건 어떠세요? 물리학적으로 되게 힘들잖아요. 올라가는 걸 밀어 올리는 건요. 그게 더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양봉 보시고 우리가 또 평단 조절해주면 된다. 비중도 15%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중 30% 올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뭐 5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갭이 어떻게 됩니까? 한 8천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비중 30% 올리면 4천 원 다운되면 6만 1천 원이면 이거 어떻게 돼요? 블록딜 가격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고 가는 거예요. 그 후로는 블록딜 할 만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4분기 실적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종목 좋다고 했습니다. 가이던스 우리가 이미 체크했고요. 3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지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바운딩 나올 만한 내용 충분히 있고요. 조정도 저렇게 깊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회사는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야 실적이 뭐가 좋대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모멘텀이 아니거나 뉴스가 아니면 결과전 다시 회귀하는 건 실적이 좋은 것들을 골라가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현황들은 여러분들 항상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또 이 종목들 말고 다른 것들도 조정을 좀 받는 것들도 제가 준비해서 의견 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안 좋은 장이라고 해서 좀 우리가 투자한 것들이 뭐 마이너스가 심하다 그래서 저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과 항상 경험해 나가는 것들이고 작년도 8월달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뭐 5% 지수가 빠져버리고 이런 상황들 있죠.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딱 한 달 만에 모든 종목들이 복구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목표 수익률만 낮추고요. 우리가 평단 조절하는 거 앞으로 목표 수익률만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언더스탠딩. 예. 이제부터는 6에서 8% 정도 사이가 올라오게 되면 바로바로 수익 실현하면서 리포트폴리오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 여기서 리포트폴리오를 잘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12월 달, 1월 달 즐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요. 돈맥경화 걸리지 않도록 잘 또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서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겁먹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겁먹는 애들은 이미 지금 오늘 던지고 있잖아요. 겁먹는 애들 던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케어맨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